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도마니TV 한동훈 대표입니다. 자, 오늘, 우리 이제 연휴 사이에, 잠 못 드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좀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좀 말씀 좀 해보도록 하겠고요. 요게 이제, 이번 사태가 과연, AI 거품 붕괴의 트리가 될 것인가? 아니면 그냥 또 스쳐 지나가는 하나의 저가 매수 기회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사이에, 주말은 아니죠. 월요일에 이제 나왔던 내용입니다. 바로 요거 때문에 이제 금단한 거죠. 바로 이제 딥시크. 저게 이제 미국 애플, 어플 다운로드죠. 여기에서 이제 챗 GPT를 이기면서 1위로 올라섰다라는, 부분이 바로 주가 하락의 이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딥시크죠. 딥시크입니다. 뭐 미지의 세계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 그림인데, 이 딥시크가, 저사양의, AI 칩을 가지고, 가속기를 가지고, 동등한 효과를 냈다. 뭐 이런 내용인데요. 뭐 이게 모든 부분에서 동등한 효과 또는 앞섰다라는 게 아니라, 일부 부분이니까, 이게 무조건적인 악재다 이렇게 보기 좀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그리고 관련 종목들이 몇 개 있더라고요. 그래서 국내에서 또는 이제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 중에서 관련주들이 좀 있는데, 요거는요 여러분들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텔레그램 에서 저희가 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텔레그램을 통해서 알고 싶은 종목이 있다라면, 이 관련 종목을 알고 싶다라고 하시면요, 여기 제목, 영상 제목 밑에 보시면 더보기가 있습니다. 그 더보기에서 텔레그램 초대장이 있으니까요. 그 링크만 클릭하시면 무료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요거 볼게요. 일단 엔비디아. 자, 엔비디아죠. 시가총액이 무려 하루 만에 850조가 증발했고요. 삼성전자의 두 개가 하룻밤 사이에 사라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와 함께 이제 엔비디아의 칩을 제작하고 있는 엔비디, 그 TSMC, 역시 13% 정도, 급락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HBM 공급하고 있는 업체 중 하나죠. 바로 마이크론입니다. 마이크론의 주가 10% 정도 하락세를 마감했습니다. 자, 이렇게 본다라면, 여기서 이제 연휴 사이에 강한 반등을 이끌지 못한다면, 아마 우리나라 주시장 금요일 날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기업은 아무래도 가장 연관성이 깊은 하이닉스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테크이라든가 또 한미반도체 이런 기업들이 이제 좀 하락의 위험이 높은 그런 상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딥시크라고 하는 건요, 중국의 헤지펀드가 투자한 오픈소스죠. 오픈소스 언어 모델 인공지능 연구 개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24년도죠. 12월 달에 딥시크 V3 모델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 돈으로 한 80억 정도 자금만 사용했다라고 한 것이 이제 시장에서 화들짝 놀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만 본다면 이제 메타의 투자 금액이 뭐 10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자, 그리고 2025년 1월이죠. 올해 1월 달에 출원 모델 바로 R1입니다. 이것도 이제 높은 성능을 가지고 있고 또 가성비로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상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딩하고요, 수학적 추론 능력을 향상시킨 것으로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딥시크 R1은 1월 20일 날 공개가 됐고요. 이 모든 모델은 MIT 라이선스가 적용됐고요. 완전히 자유로운 그런 사용이 가능하다. 즉 무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독 서비스를 해야 최신 성능을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챗 GPT, 이거하고는 조금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챗 GPT도 일부는 무료지만 좀 더 자세하고 또는 이미지라던가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월 사용료를 내야만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오픈 AI의 이 영리 활동에 제동이 걸리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 부분이 우리가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이 1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챗 GPT는 다운로드 많이 받아져 있고, 여기에 이제 또 중국 사람들이 워낙 인구가 많지 않습니까? 뭐 그리고 또 미국에서 1등하긴 했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완전한 사용자냐, 이게 이제 조만간에 판가름 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챗 GPT의 유료 모델에서도, 없는 그런 검색 능력까지 좀 갖춘 것으로,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딥시크하고 챗 GPT 한번 몇 개만 좀 비교를 해봅시다. 개발 비용이 일단 메타 대비해서 약 10분의 1 정도 수준. 그리고 엔비디아의 H800, 이런 이제 저사양 AI 칩을 사용했고요. 챗 GPT는 고성능 GPU, 그리고 대규모 클러스터를 활용했다라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접근성은 딥시크가 오픈소스, 그리고 챗 GPT는 제한적인 API 및 유료 접근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단기적으로 이 딥시크의 인기가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H800에 대해서도 알아봐야 되겠는데요. 일단 딥시크의 장점 하면 일단 무료죠. 무료라는 게 뭐 가장 큰 장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더 방대한 자료를 검색해서 몰고 오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고요. 동일 지문에 대해서 10개에서 15개 정도의 자료를 더 검색해서 찾아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국 쪽의 자료도 찾아올 수 있다는 거죠. 단점은 뭐겠습니까? 동일 주제에 대해서 추가적인 질문거리는 GPT를 해주는데 이 딥시크는 그걸 해주지 않는다. 그리고 또 계속 다른 말을 만들어낸다. 거기에 또 중국 공산국가의 제품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좀 민감한 중국과 관련된 내용들이 또는 공산당에 대한 내용들이 거의 검색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되겠습니다. 자, H800이 일단 무엇인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H800인데요. H800하고 이제 A100, A800, 그리고 H100, H800이 있는데 이 H800은 A100, 이 A100의 중국 수출 규제를 좀 돌파하기 위해서 좀 저사양급으로 만들어낸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단점으로 볼 수 있다라면 이제 전력 사용량이 좀 많은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전력 부분이 좀 소요가 좀 많이 되고 있죠. 이런 부분들이 좀 단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추론 능력이라는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고사양에 비해서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중국이 어떤 방법을 썼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486 컴퓨터를 가지고 586 컴퓨터 펜티엄과 비슷한 성능을 내겠다. 그런 걸 만들어냈다. 이게 지금 쇼킹한 내용이 되겠죠.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이제 비싸게 또 고부가가치를 내야 하는 엔비디아에게는 타격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겠습니다. 자, 이 H800 같은 경우는 요 그림인데요. 현존하는 AI 최고의 칩 A100의 보급형이다라고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A100의 대략 한 70% 정도의 성능을 발휘한다라고 나와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메모리 80GB 그리고 HBM2E, 자, 이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은 대략 뭐 $3,600 정도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중국은 이미 이제 H800에 대한 재고량을 상당히 많이 확보를 해놓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이 중국에 수출 금지되고 있는 제품은 A100, H100, 그리고 AMD의 MI200, 300 시리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자, 그러면 이제 이것 때문에 왜 시가총액이 850조나 날아갔느냐라는 겁니다. 엔비디아의 주가가 무려 16%나 급락을 한 이유를 한번 보죠. 뭐 쉽게 이해를 해보죠. 우리가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1950년대로 들어갈게요. 50년대, 60년대로 들어가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처음에 이 미원을 만든 게 바로 대상이죠. 지금의 미원을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뭐 화학이기도 하고 그리고 제일지당 같은 경우는 이 감미료, 조미료죠. 이걸 늦게 좀 출시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못했다라는 거죠. 근데 어느 순간 이제 다시다라는 게 나오기 시작한 거죠. 다시다. 여러분들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보면 이게 마법 소스예요. 마법 소스. 지금은 우리가 이게 뭐 다 쓰고 있지만 과거에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다시다가 한 몇 년은 거의 독점해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천연 조미료, 이 MSG를 만들어내게 되면서 많은 식당들이 엄청난 맛을 낸 거죠. 그러니까 이 다시다를 쓰면
엄청난 맛을 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다시다를 쓰지 않으니까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다시다를 쓰는 거야. 자, 그런데 이 제품에 물론 뭐 향후에는 미온이라는 기업이 나왔지만 다시다가 있습니다. 근데 다시다를 만들고 있는데 계속 이것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뭘 갖다 붙입니까? 골드. 이런 식으로 뭔가 갖다 붙여요. 그런데 보니까 어떤 식당에서 과거에 똑같은 다시다 가지고, 그러니까 골드라는 이 비싼 제품 말고 기존에 있던 저가의 다시다 가지고 골드와 똑같이 맛을 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다시다 골드를 만들고 또 그 위에 상위 제품을 만들어 왔던 이 기업이 고가 전략이 힘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고가 제품을 만들어서 계속 수익성을 키워나가야 되고, 그래서 최근에 뭘 만들어내니까 블랙에를 만들어냈잖아요. 근데 이것 자체가 만약에 너무 비싸, 이거 굳이 이렇게 돈 안 내고 저가형으로도 동등한 성능을 낼 수 있다고 한다면 굳이 이 블랙웨라는 이 비싼 거를 사용할 필요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엔비디아, 그동안에 이 엄청나게 주가가 올라왔던 이 엔비디아 입장에서 본다면 앞으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질 수밖에 없고 수익성에 대한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어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거기다가 향후에 만약에 이제 처음에는 이 다시다가 먼저 장을 했어요. 나중에 뭐가 됩니까? 이 맞나? 경쟁 제품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점점점 수익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엔비디아의 하락 이유, 또는 거기에 공급하고 있는 뭐 마이크론이라든가 또는 칩을 제작하고 있는 TSMC 이런 기업들 주가가 동반 하락했다라고 보시면 이해를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앞으로 시나리오를 한번 짜봅시다. 일단 첫 번째로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딥시크의 인기가 일시적이다 라는 것도 있겠죠. 자,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얼마 전에 여러분들 우리 MZ세대 사이에서 뭐가 유행했었냐면 플로팅이죠. SNS. 바로 이 본디라는 제품이 있어요. 이 서비스. 이게 정말 순식간에 뭐 다운로드 수가 엄청나게 늘었었잖아요. 근데 뭘로 깨졌습니까? 개인정보 유출. 자, 이 이슈가 불거지면서 한 방에 그냥 정리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 딥시크도 마찬가지로 사용하려면 회원가입을 해야 돼요. 중국 사이트에 회원가입하는 거 쉽지 않겠죠. 아무래도 거기에 이제 만약에 미국에서 개인정보 얘기 한번 또 나오기 시작한다면 주춤할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최근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틱톡 어떻습니까? 틱톡 금지시키지 않습니까? 물론 잠깐 유행을 하긴 했지만 그만큼 예민한 사항이 될 수도 있다는 것도 참고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시나리오, 그럼 만약에 이 딥시크의 인기가 일시적으로 끝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엔비디아의 주가도 다시 회복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봤을 때 이제 미국의 강제 사용 금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구글 사용 거의 안 되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얼마든지 이 딥시크의 사용을 못하게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부분들도 생각해 본다면 무조건 이게 시장을 흔들 만한 그런 이슈다라고 보기도 어려울 걸로 판단이 됩니다. 자, 세 번째 또 한번 볼게요. 시나리오. 바로 엔비디아 반도체입니다. 이게 지금 좀 저가 사양이고 저사양이기 때문에 허가를 해줬는데, 야, 이걸로 미국 경제를 흔든다? 자,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이 H800에 대한 수출 규제까지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본다면 뭐 어찌 되었건 중국에 대한 수출을 금지한다라고 하면 반도체 업계에서는 호재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우리가 찾아봅시다. 제가 이제 생각하는 건 그러죠. 우리가 이제 어떤 경제를 좀 생각해 볼 때, 이 역사라는 것은 어떤 한 사건에 의해서 바뀌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동안에 이제 뉴스들을 좀 모아봤습니다.
제가 이제 바람입니다. 제가 이제 바람일 수도 있고, 그렇게 갈 가능성도 배제는 못하겠죠. 일단, 과거에 이제 뉴스 한번 좀 보겠지만, 인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인텔. AI 가속기도 만들려고 했고, 또, 파운드리도 대규모로 키우려고 했는데, 이게 막상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 곤두박질 쳤고, 그리고 주가도 대폭락하고, 그리고 이 대인텔이 메가 이슈까지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리고 CEO도 바뀌었어요, 인텔에. 근데 어쨌든 인텔은 미국 기업이고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뭐 미국에 있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CEO는 제스랑 대만계가 되겠습니다. TSMC도 대만이죠. 근데 지금 대만에 지진도 많이 나고 있고 여러 가지로 뭐 불확실성이 상당히 높죠. 공급망이 흔들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이러다 보면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야, 이거 이제 이렇게 되면 더 싼 AI 가속기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여러분들 뉴스 한번 잘 보세요. 엔비디아의 젠슨 왕이 트럼프 취임식 날에 다른 날도 아니고 또 다른 곳도 아니고 중국 베이징을 갔어요. 중국 시장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무래도 트럼프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눈에 가시 같은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된 거죠. 그러면 엔비디아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트럼프는 좀 어려운 그런 인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때마침 이 사건이 발생했어요. 근데 보니까 트럼프가요,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그 반감을 가지고 있을 텐데, 딥시크 개발이 사실이라면 우리에게도 좋은 일. 그리고 트럼프가요, 중국 딥시크의 개발 긍정적이다. 돈 많이 쓰지 않아도 된다라는 발언을 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뭐가 되겠습니까? 즉, 엔비디아가 독점하는 이 시장을 이제 가점 시장으로 만들어내겠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겠죠. 자, 인텔이 매각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인텔이 머스크에게 또는 머스크가 인텔 인수 의향을 살짝 내비친 부분도 있었습니다. 자, 삼성은 아무래도 인텔과 조금 동맹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텔과 같이 협력하는 부분도 많고 AI 칩이라던가 이런 유리기판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인텔과 가장 협력을 많이 하는 게 삼성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엔비디아의 어떤 독점적인 부분들을 좀 흔들면서 일론 머스크가 인텔을 이수하게 되고, 자, 그러면서 테슬라는 또 얼마 전에 삼성이라던가 우리 DBH텍에도 이 반도체 칩 외주를 줄 정도로 그래도 그나마 애플이라던가 이런 엔비디아나 이런 기업들보다는 삼성에 조금 더 우호적인 그런 모습들을 많이 취해온 바 있다라고 본다라면, 자, 우리가 좀 기대해 볼 부분은 약간 삼성전자의 기회가 향후에 지금 뭐 당장 이뤄질 수는 없겠죠. 이 그림판은 계속 서서히 바뀌어가는 거니까 우리의 기대가 있다라면 이 위기를 삼성이 좀 잘 잡아서 좀 긍정적인 그런 결과를 만들어냈으면 좋겠다. 저런 생각이 드네요. 자, 우리 자 다시 한번 요약해 볼게요. 일단 엔비디아의 주가는 그동안에 너무 많이 올라와 있었고 그 올라왔던 이유는 더 좋은 성능을 가지고 있는 신제품을 개발해냈고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엔비디아에 환호를 해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기존의 어떤 저가 사양으로서 동등한 어떤 AI를 만들었다라고 본다라면 아무래도 엔비디아 쪽은 쉽게 회복되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다만 그 외에 다른 기업들은 지금 뭐 동반하겠단 말이에요. 자, 생각해 봅시다. 좀 더 저렴하게 AI를 할 수 있게 만든다라고 하면 이 AI를 서비스하는 기업들, 이 AI 응용기기 그런 응용 소프트웨어라든가 응용 제품을 만드는 기업들은 오히려 득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악재가 뭐 아닙니다. 엔비디아에게는 악재지만 저렴하게 AI를 사용할 수 있는데 왜 AI 관련주가 하락을 합니까? 그리고 AI 관련 종목들은 오히려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로봇들도 아무래도 급락을 했어요. 자, 아무래도 젠슨왕이 엔비디아가 로봇을 많이 강조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로봇은 어차피 성장할 수밖에 없고요. AI에 대한 접근이 더 쉬워진다라고 봤을 때 로봇에게도 분명히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기회에 시장이 폭락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섹터들과 함부로 저가 매수하지 말아야 되는 그 섹터들을 좀 구분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딥시크와 관련된 내용들이 아마 명절 끝나고 큰 이슈가 될 것이고 급등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마TV에서 텔레그램을 통해서 그 종목을 공개해 드릴 예정이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이 영상 제목 밑에 더보기란이 있어요. 그 더보기 밑에 주소를 클릭하시면 무료로 종목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상 한동훈 대표였고요. 투자에 참고 그리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